5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공공기관의 소방점검. 공공기관에는 점검의 종류, 외관점검입니다. 외관점검. 그 다음에 점검 횟수는 월 1회 이상, 뭐 작동이나 종합 들어있으면은 생략 가능하고, 결과 처리는 2년간 자체 보관. 외관점검의 자격은 뭐 이게 관계인 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 종합정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화재 예방 및 설치 유지의 안전관리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점검 같은 것도 넘어가고 외관 점검은 이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면은 자,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이것도 열심히 좀 해봐야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일단은 좀 간단하게 읽어보고 내용을 좀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점검 인력은 1단위가 소방실 관리사 1명과 보조 인력 2명이에요. 다음 점검 인력 1단위에 2명, 같은 대상물일 때는 4명까지 보조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1단위가 몇 명이 구성될 수 있죠? 관리사 포함? 같은 대상물이면 7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인원은 한 단위가 7명까지밖에 투입이 안 돼요. 9명 투입 못 합니다. 9명을 투입하려면 관리사 1명 써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관리사 1명 써가지고 또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동기능 점검, 소규모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점검인력 1단위가 보조인력 1명, 소규모 점검은 기사가 할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점검 한도 면적입니다. 이건 이제 용어가 좀 중요한데 좀 이따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용어를 점검 한도 면적. 점검 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은 종합정밀 만이죠. 10,000m². 작동은 12,000. 소규모 점검은 3,500m²이다. 자, 여기서 12,000, 3,500은 합산 면적이야. 그러니까 합산 면적. 자, 3,500 되면은 소규모 점검이 됩니까? 관리사가 점검해야죠. 그런데 합산 면적, 조그만 걸 합산한 면적이 넘으면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3번에 점검인력 1단위 보조인력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은 3,000m 추가할 수 있고, 작동은 3,500m씩 점검한도 면적에, 중요합니다. 점검한도 면적 더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용어 정리. 자, 예를 들어 내가 점검을 6,000m 작업을 했다, 오늘. 이렇게 해서 6,000 점검했어요. 이건 실제 점검 면적입니다. 용어를 잘 알으셔야 돼요. 실제 점검. 실제 점검. 근데 이제 이 가감계수가 있는데 가감계수는 일반 자생물만 포함돼요. 공동주택은 가감계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공동주택은 난이도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쭉 올라가니까 뭐 공동주택이 1000세대나 300세대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감계수라 적용이 안 되고 일반 대상물은 다 틀리잖아요. 병원, 공장 다 틀리다 보니까 그 점검하는 대상물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 거, 점검이 좀 어려운 것은 가감계수가 1.2고 점검이 쉬운 것은 0.8로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감계수는 일반 대상물에만 해당되는 거 아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 점검한 면적에다가 가감계수 적용, 그죠? 적용하면은 어떤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교육연구시설은 가감계수 얼마예요? 0.8이죠. 그죠? 0.8. 학교는 좀 쉽잖아요. 이게 설비가 별로 없고. 그래서 0.8로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0.8을 적용하면은 4,800 정도 되나요? 되겠죠? 그죠? 0.8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뭐냐면 법 인정 점검 면적이에요. 점검 면적. 자, 이건 실제 점검한 거고, 여기다 우리가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이제 결론은. 점검 면적. 그럼 거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자, 이것은 좀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쓸게요. 이렇게
내가 빨강으로 확 해놨어요, 이게. 이거 안 바뀌어. 이 면적이 바뀌려면 이제 좀 그 점검 인원을 추가하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 한도 면적이야, 이게. 점검 한도 면적. 얼마라고요,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종합정밀 얼마? 종합 만 작동 12,000. 그죠? 속이면 3,500. 이건 이게 점검 한도 면적이에요. 이 점검 한도 면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력을 하나 추가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마음대로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용어를 지금 세 가지 하고 있는 거. 첫째, 실제 내가 점검한 거, 법에서 인정한 거, 그 다음에 점검 한도 면적.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단이다 그러면 1단위. 1단위면은 뭐 요거잖아, 만. 이게 만이에요. 사람 인력, 우리 기본 단위로 하면은. 그러면 4,800이야, 여기. 이렇게. 차지해, 이 정도. 이 부분은 점검을 더 할 수가 있죠. 하루에 하니까 하루에. 점검을 더 할 수 있죠, 하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서 인정하는 점검 면적이 인정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작게 해주면 좋아요? 우리 관리업자 입장에서는. 작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왜? 작게 해야지 다른 데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게. 이해가시죠? 우리는 작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작게 받는 게. 그죠?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많이 받아버리면, 뭐, 하루에 점검 하나 끝나면 본전도 못 찾게? 적자. 그러니까 점검 인정을, 법에서 인정하는 점검 인정을 작게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 설비가 복잡하다. 많다 그러면 이 인정을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해줄까, 작게 해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난이가 높다. 그러면 넓게 해주겠죠. 왜? 점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죠? 점검이 단순하다 하자. 그러면 작게 해주겠죠. 합리적으로 해놨어요, 그걸. 그래서. 중요한 건 법에서 인정하는 점검 면적은 작게 받는 게 관리업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좀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쭉 읽어볼까요? 4번, 동그라미 4번.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 점검은 실제 점검 면적. 그러니까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 거기다 줄치고 법인정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 법인정 점검한 면적. 이것은 실제 점검한 면적에서 다음 기준을 적용해 계산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지. 초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추가해야 된다니까, 사람 추가해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실제 점검 면적에다 가강계수가 나와 있어요. 1, 2, 3, 4, 5, 6 해가지고 이제 유로 구분해 놨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기출문제 냈으니까 그때 좀 연습하시고. 노유자 시설이나 숙박은 좀 1.2. 근데 숙박시설은 뭐 굳이 들어가 1.2가 돼야 이제 좀, 그러니까 숙박이다 보니까 단순한 원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콘도나 이런 게 아니고 호텔 같은 데도 있으니까 숙박시설이겠죠. 그다음에 정신의료, 의료시설의 정신보건의료. 자, 2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다음 3류는 근린생활시설. 4류는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5류는 아파트. 이렇게 되겠다. 나머지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이게 주어지거나 안 주어져도 구분해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4번에 자, 점검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다음의 일대는 뭐 계산한 게 값에서 뺀다. 뺀다는 말은 이걸 작게 해준다는 거예요. 작게. 법인정을 작게 하니까 관리업자한테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럼 좀 줄여라. 예. 그 다음에 물분동 소화설비가 없다. 그러면 좀 줄여라. 비율은 뭐 0.1, 0.15. 그 다음에 재현설비가 없으면 0.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을 하루에 할 때는 나중에 점검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최단 주행거리 5km마다 0.201을 곱해서 더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대상물 하나를 점검했고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 또 점검한다. 그러면 이동 시간에 관련되는 건 첫 번째 점검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데 점검 안 하고 이런 이동 시간 동안에 이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관계되겠죠. 그죠? 이동 시간이 만약에 좀 길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한참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빼줘야 돼? 올려줘야지. 왜? 그래야 점검을 이렇게 다른 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이 법인전 점검 면적은 어쨌든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멀고 이동이 멀면 어때요? 우리는 이게 이 법에서는 법인전 점검 면적을 크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걸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 동안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 그걸. 그래서 더한다는 의미가 그래요. 더한다. 어디 있어? 예? 어디 있어? 요 면적에. 두 번째 면적에다 0.01을 곱해야죠. 좀 더 연습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한번 연습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요. 자, 지금까지가 이제 일반 대상물이었고, 아파트는 이제 그 가강대수가 없어요.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한 단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정밀 300세대, 그 다음에 작동은 350세대. 1단위가 보조인력 한 명 추가할 때마다 종합정밀 경우는 70세대 추가하고 작동은 90세대씩 세대수에 더한다. 사람 한 명이니까 70세대 더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사실 아파트는 조금 좀 개선이 돼야 돼, 이게. 지금 현재 저 아파트를 점검하면 실제 내부를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일단은 여건이 안 돼요. 문을 다 잠그고 출근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유지인데 마음대로 뭐 가서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한다 그러면 또 단가가 올라가고, 안 맞아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돼야 돼, 이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해결을 해줘야 돼. 이건 누가 하냐? 방재청에서 법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점검하면 아파트 세대를 점검을 반은 못해요, 반은. 다 허위보고예요, 다. 소방시설 관리자가 아파트 점검하면 100% 허위보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의견은 그래, 개인적인 의견은. 왜? 1000세대다 그러면 1000세대를 다 들어갈 수가 있냐고. 예를 들어 한 세대라도 빠지면 허위보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허위보고를 하게. 지금 빨리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 이상 한다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샘플로 3세대 이상 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위보고 아니게. 이해가시죠?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을 적용해서 세대수로 하되, 그러니까 점검 세대수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법인정 점검 세대수니까 법인선 점검 세대수로 하되 점검 세대수는 점검한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내용인데 면적에서 세대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6번에 동그라미 6번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를 하루에 할 때는 종합정밀 경우는 33점을 곱하고 작동점검은 34를 곱하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에는 아파트를 했어요. 저녁에는 오후에는 일반 대상물 했어. 이건 면적으로 나와. 단위가 안 맞잖아. 예. 그럼 여기 세대수에다가 얘를 300세대 곱하기 33.3을 하면 이 면적으로 된다 이거지. 면적으로 된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는 하루에 몇 세대예요? 한 단위가? 300세대까지만 밖에 못 하잖아요. 예. 300 곱하기 33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대략 많이 나와. 만 맞잖아, 우리. 똑같은 단위예요. 작동은 350에다가 곱하기 34.3을 하면, 아니, 343이죠. 그렇죠? 이걸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2,000 나와요, 이게. 이게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다. 이럴 경우 있죠.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침에 아파트하고 오후에 일반 대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것이. 어떤 걸로 해도 됩니다. 이걸 일로 바꿔도 되고, 이걸 바꿔도 되고, 그걸. 세대수로 하든가, 면적으로 하든가. 자, 그 다음 7번에 보면, 동그라미 7번. 종합정밀과 작동 점검을 하루에 하는 경우는 작동 점검에다가 면적 또는 점검 세대수에 0.8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0.8을 곱하면 종합정밀 면적, 이 되겠다. 무슨 말이냐. 아침에 종합했어. 오전에 종합하고 오후에 작동했어. 그럼 하루에 점검 면적은 어떻게 돼? 하루에 점검한 면적은 만이라며.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종합하고 오후에 작동하면. 그럼 여기다 0.8을 곱하면 이게 종합면적이랑 똑같다 이거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8번에 보면 자체 점검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계산 예 해가지고 보실까요, 한번? 자, 점검인력 1단위가, 1단위는 관리사, 주인력 플러스 보조인력 2명이다. 그래서 총 3명이 1단위죠. 별도로 2명 추가 가능한데, 동일 건축물을 할 때는 4명 해서 최대 7명까지 한 단위를 관리사 포함 구성할 수 있겠다. 거기 점검한도 면적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 관리업자 점검 면적, 거기다 가로치기 하나 써놓으세요. 법 인정 점검 면적은 가강계수를 적용합니다. 일반 자생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설비별 계수, 설비별 계수는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0.1, 물부분 등이 없으면 0.15, 제원 설비가 없으면 0.1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거리별 계수 적용합니다. 자, 실제 계산하기 전에, 자, 우리가 그러면 하루에 7명이 하루에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최대 면적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 면적을. 요게. 그러니까 점검한도 면적일까요? 이 점검한도 면적을 한번 하루에 우리가 최대로 얼마 할 수 있을까요? 7명이. 한번 따져봅시다. 자, 가장 난이도가 쉬운 게 면적이 크겠죠? 이 법인정 점검 면적이. 그렇지 않을까요? 난이도가 쉬운 게 이 면적이, 이 면적은 작죠. 자, 이 면적은 작은데 요거 면적이 얼마 된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연구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연구시설. 여기 가강계수 어떻게 되죠? 0.8이죠. 근데 우리가 7명이 종합증명을 한다 그러면 최대 면적이 얼마예요? 7명이다 그러면. 자, 7명이면 일단 10,000 플러스 1명, 4명까지 하는데 3,000씩 추가하면 되죠. 그러면 3,000 곱하기 4는 얼마예요? 22,000이죠. 22,000.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22,000밖에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한 단위가. 22,000을 넘어가려면 어때요? 사람을 한 단위를 더 해야 하니까 관리사를 더 써가지고 한 단위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검한도의 한도 면적의 최대는 22,000이다. 그걸 좀 알아서요. 점검한도 면적의 최대는 22,000이에요. 이게 바로 점검한도 면적이고, 그러면 자, 시설로 따지면 이건 얼마나 될까? 이걸 나누면 얼마가 돼요, 이게? 나눠보면 계산해보면 27,500.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시설 같으면은 하루에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27,500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더 하려고 그러면 관리사 한 명을 추가해서 한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건 다 틀리겠죠. 이건 제가 교육연구시설을 든 거고, 가경계수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면적을 하려면 가장 점검 쉬운 거잖아, 이게.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7,500이 넘어갔다. 그러면 하루에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7명, 사람을 아무리 많아도. 플러스 한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한 단위. 아니면 이틀 하든가. 그렇죠? 이제 가시죠,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했고. 자, 실제 계산예. 좀 해볼까요, 여기? 가번의 1일 점검 최대 면적은 점검 인력 1단위 7명이다. 요건 했고, 그 아래 나번에 자, 1대상 학교예요, 학교. 면적은 12,000이고 물분무 등 설비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2개 안 됐다는 거죠. 뭐뭐에 스프링클러하고 제원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대상은 의료시설이에요. 정신보건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면적은 13,000이고 제원 설비만 설치됐다. 그러면 스프링클러하고 물분무 등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계산하면은 첫 번째 1대상 12,000 곱하기 가강계수 얼마예요? 0.8이죠. 0.8. 자, 빼기 거리별 가강계수는 빼줘야 됩니다. 이거 계산한 거에서 가강계수 적용합니다. 이건 설비 계수고 설비별 계수. 예. 참 가강계수고 그다음에 1,200에다가 곱하기 설비가 없는 게 뭐죠? 예? 설비가 없는 게 스프링클러가 없다 그랬죠. 0.1. 그다음에 제원 설비가 없죠.
0.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대상의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끝났고. 그것 좀 많이 치는 겁니까? 예? 12,000에다가 이게 가강계수 했고 12,000에다가 이걸 또 해줘야 돼. 12,000에다가 0.8도 곱해놨어. 예? 마이너스 뒤에다 0.8도 곱해놨고. 이거, 죄송한데 이걸 해고 이거 추가합시다. 이거 0.8을 하고 여기 계산한 거에다 또 해줘야 돼. 또요 0.1하고 더하기 0.1 이렇게 요 계산한 거. 그러니까 요거 대상에다 요게 그대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1대상이 끝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는 13,000 곱하기 가강계수는 어떻게 1점인가요? 1.2 빼기 13,000 곱하기 1.2 곱하기 설비가 뭐가 없어요? 물분무등이 없고 스프링클러 없죠. 그러다 보니까 0.15 0.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대상 끝났고 나머지 이제 거리별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두 번째 요거 계산한 값에다 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은 이건 빼주는데 이건 더해주 이걸 잘 알아야 더해주는 이유를 아까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더해줍니다.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700 나온 대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매 5km마다니까 30km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30을 5로 나눠주고 곱하기 0.02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 나오는 게 요게 7,6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더하기 여기 아까 했던 11,700 요게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걸 해보면은 1,400 14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우리 나온 대로 278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단이다. 관리사 1명하고 보조인력 2명이다 그러면 며칠 해야 돼요? 최소한 3일은 좀 해야겠죠. 그죠? 아니면 사람 늘리던가 4명이 해도 되고 어쨌든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번엔 그 일반 대상을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아파트 볼까요? 1대상은 500세대 제연 설비 설치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스프링클러하고 물분무 등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2대상은 선세대인데 물분무 등만 되어 있다 그러면 제연하고 스프링클러 없습니다. 이 경우는 40km. 자, 첫 번째 대상 500세대. 여기는 가강계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빼기 500 곱하기 그냥 설비 계수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0.1 더하기 0.15 더하기 1000세대 두 번째는 1000 빼기 1000 곱하기 설비가 0.1 없는 것들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예? 스프링클러하고 제연설비가 없으니까 요거에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자, 거리별은 더해주는데 요거 계산한 것 2대상에다가 하는 거예요. 2대상에다 요걸 계산한 게 얼마냐면 8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800 곱하기 매 5km니까 40을 5로 나눠주면 매죠. 그죠? 곱하기 0.02 네. 그래서 요걸 다 해보면 요게 첫 번째가 375세대 두 번째가 800세대 세 번째 요걸 해보면 128이다.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뭐 1303세대 해가지고 최소 며칠 해야 돼요? 1단위가 뭐 5일 정도 해야겠네요. 5일. 그죠? 300세대니까 5일 종합 같으면은. 네? 그 다음에 라번의 최종, 이런 걸 다 계산했다. 예를 들어서 해서 1대상이 12,000이야. 2대상이 450이면 450세대를 이제 우리 아까 면적으로 환산하는 거, 그걸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종합이니까 33.3을 곱하면 되겠다. 그 얘기고. 또 최종 계산한 결과 종합정밀이 12,000, 작동이 18,000이면 18,000에다 0.8을 곱하면 26,400이 되겠다. 이렇게 좀 예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 중요합니다. 법의 인정 면적이 왜 줄어야 되는지를 좀 자꾸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줄면 좋다 이거지. 왜 점검을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줄면은. 그런데 이동하면은 점검을 못할,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부산까지 갔어. 그럼 점검을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점검했어. 1시간 하고는 점검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을 늘려야 된다. 그 두 가지는 알아놓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뒤에 그 10페이지에 점검 장비, 장비 요거 순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면 기본 점수죠. 그냥 한 5점짜리. 거기 이제 좀 보면은 그 안 바뀌어진 거 다 바꿔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좀 암기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점검 장비를 다 쓰시오. 그러면은 검량계 기동관 누설전기 이것만 쓰면 안 되겠죠. 공통 장비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압력, 절연지환계, 전류전압계.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이산화탄소 하는데 방수압력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법이니까. 아시겠죠? 공통장비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해서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 보면은 종합은 위의 장비를 사용하고 작동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설비의 증거표가.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번 좀. 요새 소화기 같으면 소절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화전. 이따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네, 저 한번. 이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뀔 수가, 제가 뭐 체크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알아주세요, 이거. 이건 뭐 그냥, 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그 좀 참고사항으로 관리업자가 우리가 업무 대행을 하죠. 그죠? 안전관리 대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특급은 안 됩니다. 자, 업무 대행. 특급은 안 돼요, 일단. 특급은 업무 대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 2, 3급, 1급, 2급, 3급 중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아래 나오지만 거기 몇 페이지에 나오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6번 다음 페이지 거기 보면 서방안전 대상물의 관계인과 서방안전 대상물의 서방안전관리자 업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4번만 관리업자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번, 4번만 무슨 말이냐면 피난,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유지관리만 대행하게 돼 있지 소방안전관리 총체적으로 그 안전관리 대행을 법적으로 책임을 못 집니다. 업무 대행할 때. 요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하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3번하고 5번, 3번, 5번. 두 가지를 업무 대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소방안전관리 대행 하잖아요. 그죠?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 두 가지 하는 거지 총괄적으로 안전 업무를 전부 다 그건 안전관리자 업무입니다. 거기 그 소방안전관리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책임질 부분인 거예요. 그거. 대행할 때 소방계에서 작성 안 해주나요? 사실은 계획을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은 그냥 폼 갖다가 작성이니까 뭐 인력 같은 거 해주는데 거기엔 책임은 그 대행하는 분은 이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는 해줍니다. 그것은. 자,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11번을 조금 읽어볼까요? 이게 그 동그라미 2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관계인은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아까 어디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상급 이상물.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특급, 1급, 2급, 3급까지 있어요. 나머지 이 작은 규모들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그냥 해도 되겠지만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특급, 1급, 2급, 3급까지입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자를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안전 시설 관리업
우리같이 이제 관리업을 하는 데는 한 사람한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길 수는 있고 그 대신 소방안전관리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로 선임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관리 대행한다고 해서 안전관리 선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행할 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다음 페이지에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뭐 14일 이내에 뭐 신고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전관리자 업무 이름하고 성명, 전화번호 기재해 놓지 요즘에 그 건물 앞에다 기재하게 돼 있다. 누군가. 동그라미 6번. 자,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제외 대상물은 관계인이 안전관리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이거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틀려요. 약간씩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상급 이하는 이 업무를 하긴 하는데 누가 하냐? 관계인이 합니다. 관계인이. 상급 이상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 아래 업무를. 그래서 1번 보면은 피난계획에 관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소방계획서. 2번은 자유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운영. 3번은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소방훈련 교육. 그 다음에 소방시설 그 밖에 소방관리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화기취급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업무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소방안전관리 대행할 때는 3번하고 5번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 소속한 안전관리자든가 또는 관계인이 하는 업무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암기하셔야겠죠. 이것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거 시험에 다 나옵니다. 한 5점짜리 나오겠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뭐 계좌 피고 유함으로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계좌 피고 유함우. 말이 안 되는데 좀 두세 번 하면 또 암기돼요. 이렇게. 계는 뭐 당연히 계획서, 소방계획 작성하는죠. 소방계획 작성. 그다음에 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 구성 운영. 피는 피난 방화. 그다음에 방화구역, 방화시설 유지관리. 비교, 교육, 유지관리. 뭔 유지관리냐? 보면 소방시설 관련 유지관리. 화기 취급 감독. 무는 업무, 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다. 그래서 계좌, 피고, 유하무 한 두 번 해보면은 암기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암기법을 이제 쭉 많은 것들을 암기하게 좀 하는데 말이 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렇게 반복으로 하면은 암기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방법론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봐도 될 부분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이 자체점검이라는 게 원래는 이런 점검을 소방서에서 했잖아요, 이게, 전에는. 근데 소방서에서 했는데, 워낙 이제 뭐 양이 많고, 또 소방관들이 뭐 사실 뭐 이런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로 뭐 불 끄는 것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자체점검 넘긴 거예요, 이게. 넘겼기 때문에 자체점검이란 좀 이렇게 좀 용어를 붙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자격자로 점검을 하게 해야 되고,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이게 바뀌었죠. 관계인이 결과를 본부장 소장한테 제출합니다. 관계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도 관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업자들 그냥 제출해 주는 건 있는데 관계인이, 원칙은 관계인이 하게 돼 있다. 이제 13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점검은 이런 아래 사항들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선임 등은 틀립니다니까
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하고 우리 이거 일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소방안전관리자하고는 틀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안전관리 10년 했어도 우리 설립법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10년 했어. 그래서 특급 시험을 보려고 그래.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새로 또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바뀌었어요. 이제 통합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뀌려고 이렇게 입안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나왔어요. 내가 10년 동안 안전관리했는데 특급 자격이 안 되더라. 법이 틀리니까. 그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는 설치유지 및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관련이에요. 이게 법이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선임 등은 여기는 공공기관에 관한 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된다 이거지. 안전관리 업무 대행이라든가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근무자 등한 소방 운영 교육, 그 밖의 사항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이 예방 소방 업무 처리 규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일선에 서울에만 해도 한 25개, 6개 정도 소방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도 있다 보니까 소방서마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방 업무 처리 규정을 정해서 일선 소방대 쫙 돌렸어요.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이 규정에 따라라.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정입니다. 규정. 소방서 내부로 정해놓은 규정이에요 이게. 거기 조금씩 이제 소방청 이런 것도 안 바뀐 거 있는데 좀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냥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바꿔놔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15번에 맨 위에 보면 상단 보면 그 전에 14번에 하단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소장은 대상물에 어떤 대상물이 각 호의 하나의 인증 수상을 받은 경우 화재 예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또는 에 따른 종합증명을 실시한 거로 본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 받은 경우라든가 소방청 주체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장에서 소방청 이상의 수상을 수상한 대상물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얘는 전에는 한 3년 정도 기간을 뒀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어떤 기간을 면제해 줍니다. 그때는 종합증명 안 해도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으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건 나왔다 안 나왔다를 제가 다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온 것은 좀 약하게 공부를 하시고 안 나온 건 강하게 공부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 말씀을 해드려요. 이건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건 나왔어요. 두 줄은.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그냥 좀 약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자 17페이지 나머지 쭉 넘어가고 자 제14조 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 감지할 지정 등이 있어요. 증축. 자, 증축, 용도 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용도 변경,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17페이지 제14조. 찾을 수 있겠어요? 하단에 14조, 17페이지 보이시죠? 14조. 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 감지할 지정 등 증축이라든가 용도 변경,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증축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소방사 설계업 영업범위 감리 지정 대상을 정한다. 다만 변경되는 시설이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감리는 지정 안 해도 되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착공신고 대상이 돼야만 감리 지정 대상이 되는 거다 이거죠. 착공신고 대상이 안 되면 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전에 큰 공장이다. 공장이니까 웬만한 소방 설비가 다 있어요. 여기다 증축을 했어요. 이만큼 좀 쓰려고. 실제 예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이게 착공신고 대상이냐? 따져봐야 되고 감리 지정 대상이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적으로 예를 들어 이거 4만이다. 이게. 면적은 엄청 크죠. 근데 증축하는 대상은 한 600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전체를 면적에는 문제가 아니고 요것만 따지라 이거지. 요것만 실제로
증축하는 것만 따져서 소방 감리 대상인가, 착공 신고 대상인가, 또는 설계. 자, 이거 설계업자가 전문해야 되느냐, 일반해야 되냐. 여기 제한 설계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누가 합니까? 전문해야 돼, 일반해야 돼요. 설계를. 제한 설계가 있으면. 전문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 그냥 옥내소화전 하나 했어. 그럼 여기 누가 설계합니까? 전체로 보면 제한 설계가 있지만 여기로 보면 일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이 할 수 있죠. 이 얘기예요, 지금. 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소방서마다 틀려. 야, 면적 전체니까 일반 전문의 해라. 전에 그랬어요, 야,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해준 거예요. 내규로 정해서 이제 명확하게 요 면적만 따지라 이거지. 다른 거 따지지 말라. 연관된 설비 따지지 말라. 전에는 어때요? 수신기는 연결되잖아요, 이걸로. 그러면 전체를 봐야 된다, 또 이런 논리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신기가 있으니까. 여기 자탐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럼 수신기 여기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야. 요것만 따져라, 요것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리를 이럴 때 지정 안 해도 된다. 좀 완화를 시켜줬죠. 언제? 법정 소방설비에 자진의 소방설비 하는 경우 비상경보 해야 될 때 자탐을 그냥 좀 자탐을 했다. 난 돈이 좀 있다. 자탐을 했어요. 그럴 때는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축사에 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자진설비라고 그래. 이거 용어 알아놔야 돼요. 자진설비. 우리가 법적인 요건은 안 돼. 여기 내가 뭐 자동화 탐지기로 설비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안전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자진설비인 거예요. 이게. 자진설비. 그런데 이 자진설비는 조심해야 돼, 이게. 특히 소방시설 관리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이거 자진설비라고 어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진이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자진설비도 신고해야 됩니다. 공사업자가. 만약에 공사업자가 이 설비를 했다, 설계를 했다? 소방 설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설계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업자. 또 공사는 공사업자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내가 자진해서 예를 들어 여기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야. 근데 하고 싶어. 그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정 다 따져야 돼. 예를 들어서 25mm면 해도 2개 넣어야 되고 30은 이렇게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설비라고 25mm라도 10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위반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진설비라도 공사할 때는 설계업자가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소방서에. 신고하고 그 설치했어. 원래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닌데 설치했어. 여기 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와보니까 살수 반경이 다 장애가 나서 관리사가 점검하니까 이거 지적하면 안 돼. 자진설비는 지적할 대상이 아니에요. 점검을 해도 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좀 이런 것들이 난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자진설비인지 이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점검해서 보고서 올렸어. 여기에 보면 살수 반경이 없고 그 헤드가 몇 개 뭐 이렇게 안 좋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진설비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 빨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나도 몰라요. 나도 내가 가서 점검했는데 이게 자진설비인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진설비라도 공사는 법대로 하되 점검은 우리가 관리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저거 없습니다. 의무도 없고 또 지적해도 안 되고. 예. 어쨌든 그걸 좀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제가 찾아봐서 법규를 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 앞으로 지금까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을 당시는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21조. 네. 네, 법의 규정은.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심이 많아요. 또 하나 모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도 모심이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건물에 실제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로비인데, 원래 이게 호텔인데, 여기 라운지 만들어 놨어요. 커피도 마시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지붕을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다 스프링클러도 없어. 뭐 없는 거야, 다. 발신기도 없고. 그래서 지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적하면 안 돼, 이거. 왜? 이게 불법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정상 허가를 거진 게 아니에요.
통상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대충 하잖아요. 칸막이 하고 이렇게.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그 자체가 건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서방설비 점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제 예입니다, 이게. 제가 점검을 해 놓았더니 나중에 뭐냐 그러면 야, 이 불법 건축물에 서방설비를 점검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게 나와요, 이게. 근데 서방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따져야 됩니까, 꼭? 서방설비를 점검하는데 불법인지 사실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태료를 계속 맞고 있었어, 이 건물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건축물 철거하라고 나오잖아요, 원상복귀하라고. 그런 건물을 저도 이제 모르고 한 거죠, 이게. 별 문제는 아닌데, 점검을 안 한 건 문제가 되지만, 점검을 이렇게 과도하게 한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이거 소방에서 다 이해해 줍니다. 이건. 다 이해해 줘요. 그리고 뭐 문제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야 돼, 이거. 빨리 이런 부분들. 아까 지금 두 가지 좀 정리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 계속해서 21페이지에 제 21조. 상단에 자체 점검 대상도 표본 점검이 있어요. 표본 점검 대상은 이 정도로 좀 해서 표본 점검합니다. 표본 점검이 뭐냐면 우리가 점검 보고서를 내면은 그 관할 서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다 그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표본에서 나갑니다. 표본에서 한 20% 선정을 해서 가서 자체 점검을 잘 했나, 보고서는 정확한가, 실제로 점검하고 허위 보고는 없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런 기준을 합니다. 뭐냐? 공사를 하고 감리 지정 신고서를 제출한 대상이라든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 그 다음에 표본 점검할 때는 또 아래 사항을 또 중점적으로 본다 이거죠.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위반했는가, 사용 시간 후 최초 자체 점검한 대상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감리를 하면은 감리 보고서도 많이 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다음에 2년 연속해서 동일한 점검을 한 업체가 계속했다. 10년 동안 계속했어. 다른 업자가 하면 똑똑하게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계속하면은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 이거지, 제대로 했나.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었다가 25페이지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